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안하고 공황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적 기제는 인간이 그 생존에서 가장 적절하게 썼던 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적 기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소스를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거나 긴박할 때 쓸 수 있는 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적 기제거든. 근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가지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죠? 무기를 달리기나 이런 거나 이런 모든 신체 조건으로 따졌을 때 다른 동물들의 잡혀먹기에 제일 용이한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특별한 게 없어요, 인간은. 단지 이제 손을 자유롭게 쓴다는 것밖에 없죠. 손가락을, 물건을 잘 들 수 있고 이런 것밖에 모른다고. 근데 이 물건을 들어가고 공격을 하거나 이런 거를 알아야지 공격을 하는 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도망가기가 바쁜 것이지, 거기서 이렇게 내가 저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못한다고. 그때에 우리 불안한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불안한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이제 바로 어떤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되면 긴장과 도주와 이제 긴장을 유지를 해갖고 이제 도주를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이런 상태를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라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이제 코티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분비가 되는 게 일시에. 그래서 그런 감정적 기반을 해가지고 인간은 이제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미리 위험을 예시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에 지금 호랭이가 보여. 그러면은 딱 보이는 순간부터 인간은 어떻게 돼요? 불안이 딱 발동을 해갖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옛날에 그런 안 좋았던 추억을 바로 소환해버린다고. 소환하는 순간이 전광석 같은 소환을 해버려 바로 거기에서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쳐버리든가 나무 위로 올라가든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존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인간이 생존을 하고 적응을 하는데 절대적인 그런 감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이 계속,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불안을 느꼈다가 불안을 딱 느끼면은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일찍이 항진이 돼버리는 거거든. 항진이 됐다가 이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위험 요소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돼? 회복이 돼야 돼. 그죠? 회복이 된다고. 회복이 돼. 회복이 되면 안에 긴장됐던 불안한 요소들로 인해서 긴장됐던 근육이나 혈관 또 이런 호르몬 분비됐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인간은 회복 단계를 거쳐요. 그러고 또 하나는 회복을 거쳤을 때 안정감을 느낄 때 인간은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적응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연속성의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었지. 근데 이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증가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나 공포로 커지는 거고, 불안이 있기 전에 있는 것은 약간의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이제 불안의 지금 현대인의 불안의 출발이야. 근데 옛날에 인간이 처음에 출몰했을 때는 불안이라고 하는 자체는 걱정, 염려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바로 불안이 닥치는 거예요. 걱정, 염려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다 형성이 됐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형성이 됐을 때 이제 약간의 염려, 걱정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정도의 불안, 약간의 불안 정도는 누구나 인간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 그건 생존 기전이기 때문에, 또 적응 기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불안이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불안이 누적이 반복되고 심리적 압박이 반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몸에 이제 자꾸 이제 누적이 되고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쌓이게 되다가 이 신경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쌓이면 폭발이라고 하는 걸 해. 임계점에 도달한다고.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 마냥에 10이라고 하는 1에서부터 10이라고 하는 단계의 임계점이 10에 도달하면 폭발을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안에 있는 마음들이 어떻게 돼? 바깥으로 분출되겠죠. 분출되면 한 30% 분출되면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또 해. 일상생활을 또 하다가 또 쌓이면 어떻게 돼? 또 한 번 그런 현상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주의의 분산이라든가 거기를 벗어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돼? 술을 마신다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죠? 쉬는 거나, 이런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그 회복을, 잉여된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 소진시키고, 상쇄시킨다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밑바탕에 원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계속 담기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담기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그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런 얼마든지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어. 불안을 안고 있으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수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이게 신경의 오작동이라고도 내가 표현을 하는데,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공포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것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발해 버리는 거야. 그럴 때 이성은 아주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지. 통제가 안 돼. 겪는 사람은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심기항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사지의 느낌이 막 후끈후끈거리고 머리는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통제를 상실하고 그런 거를 겪는다고. 그게 이제 공황장애거든. 근데 공황장애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뭐 복식호흡을 한다, 숫자를 잰다, 이완을 한다, 뭐 이렇게 말짱 그렇게 허당이요. 그게 왜 허당이냐? 막상 공황장애가 닥치면 그게 다 소용없거든. 예, 근본적인 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뭐 복식호흡을 했더니 아이고 그건 다 인지전환이라고 하는 인지치료를 한다 이랬는데 다 맞짱 그거 허당이요. 왜냐하면 그냥 괜히 쓸데없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 고통이 왔을 때 인지치료고 뭐가 안 되거든. 10명에 1명 될까 100명에 1명 될 동 말동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근원적으로 뭐예요? 내가 불안한 요소의 발화점을 찾아서 상쇄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쇄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거는 작용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내가 신경계나 회복력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져 갖고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어떻게 우연한 방법으로 내가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물이나 상담을 통해서 우연히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보편적이어야만 우리가 정당한 치유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쩌다 하나 그거는 뭐 종교를 믿어도 어쩌나 하나는 될 수가 있고, 구슬해도 어쩌다 하나는 될 수가 있고, 교회를 가도 어쩌다 하나는 될 수가 있고, 기도를 해도 어쩌다 하나는 될 수가 있고, 어떤 치료를 받다가 어쩌다 하나는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 중에 8명, 9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은 어쩌다 될 수가 있어. 기적도 일어나잖아. 기적을 그렇다고 보편적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 기적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 수가 없죠. 그죠? 보편적인 거.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이니까 보편적인 공식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가장 보편적인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발화점을 찾아갖고 없애는 거예요. 그 발화점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지. 사람들이. 본인들이 못 찾아요. 찾을 줄 알았으면 벌써 다 본인들이 치료하지. 근데 그거는 진짜 우주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향상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그건 불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과 불안이라고 하는 기전도 뭐예요? 인체의 향상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도 향상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자체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본에서 멀어진 데에서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이걸 열쇠를 못 찾는 거예요. 키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내 몸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을 기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만이 그걸 벗어나는 거거든. 그것이 가장 뭐냐면 가장 보약이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근데 명상도 일반 명상 갖고 돼도 안 와. 돼도 안 와.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그 공식을 갖고 명상을 해야만 자기의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 왜? 사람들은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그냥 꼿꼿하게 앉아있고 그냥 음악이나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명상은 그냥 제대로 쉬는 거거든. 그냥 제대로 쉬는 거야. 어떻게 제대로 쉬냐면 생명력 속에 그냥 풍덩 빠져 있는 것이 명상이거든.
생명력 속에 풍덩 빠져 있는 거거든. 근데 생명력에 풍덩 빠져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수면을 취하고 있어. 수면을 잔다 그래. 자는 것도 생명력에 풍덩 빠져서 자는 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도 한 번은 자잖아. 근데 왜 그런 잠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지? 그 잠에서도 사실은 일어나요. 왜? 그 다음날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그죠? 네.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거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그 생명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계속 불안과 공황의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어도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근원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 왜 필요하냐? 아무 때고 그게 발작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약을 먹으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근원적인 치료들을 자기가 내적 치유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한테는 그게 참 별것 아닌데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예, 다들 얘기해주고 싶지만 또 귓구멍이 몇 개나 들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그렇잖아. 예?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데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이 공황장애나 불안이나 이런 거는 두려움, 공포, 뭐 이런 불면 이런 것들은 다 치유가 가능하다. 그건 치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근원 생명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몸의 향상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